이재명 지사가 왜 저는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쯤 됐으면 사실은 성남시장에서 끝났어야 정상이에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기득권들과 함께 붙어서 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전투가 붙었다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이재명 지사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남시장에서 끝났어요.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당 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비토 세력과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도지사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그리고 단순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 공격을 해오면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냥 서서 쳐맞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요, 두 대 때리면 한 10대 패가지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싸움 잘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전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싸움 잘하는다는 것이 어떤 그릇 작다는 것과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둘과는 연관한 관계가 없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싸움 이후에 상대를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느냐, 예. 싸운 이후에 상대를 포용을 하고, 그리고 포용도 그냥 포용이 아니라 완벽한 어떤 그런 굴복이라고 해야 뭐나요? 완벽한 어떤 뭐 완벽한 아니어도 지지를 이끌어내며, 예. 그 싸움의 원인을 제거를 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다. 싸운다 하더라도 싸움의 상대와 완전히 척을 쥐고,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어느 세력, 일정 세력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대, 싸움의 상대, 갈등의 상대조차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 싸움 잘한다, 이것 때문에 그릇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지금까지 그와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현재까지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 지금 민주당의 저 모습이 저런 식으로 지금 그 폭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선장, 그리고 선장이 아니어도 제대로 된 조타수, 혹은 제대로 된 갑판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저 배는 길을 잃지 않고 저 폭포로 떨어지지 않고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절대 작은 그릇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진호님께서 지금의 답답함을 타파할 인물은 이재명 지사죠 하셨는데요. 예. 지금의 답답함은 어떠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배 선장을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배 선장을 선택을 국민들이 하잖아요, 투표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 자격 조건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매번 다릅니다. 생각이 그때그때 다 달라져요. 항상 똑같은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 가지고 항상 같은 기준으로 그 리더를 선출해내지 않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사람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그릇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 그릇이 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릇이 작다 크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그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릇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지사가 되었던, 이재명 지사가 되었던, 어쨌든 지금 전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정도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의 어떤 그 그릇을 가지고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릇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릇의 형태 그리고 재질,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은 그 그릇을 형태라든지 재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다,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그 누가 와가지고 깨뜨리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할 때, 뭔가를 담으려고 할 때 혹시 넘치지 않을까, 이걸 과연 담아낼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면서 넣는데, 희한하게도 넣으면 넣는 대로 수용을 합니다. 넘치지 않고 계속 수용해 나가고 있어요. 순간순간 불안하고 넘칠 듯 하면서 넘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릇의 형태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약간 좀 강하지만 고무 같은, 실리콘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말에 동의 못 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동의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에 다 동의를 합니까? 제가 그 완전 도인이어가지고 도 같은 사람이어서 얘기를 해도 아마 동의 못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 뭐 사람의 저 정도 되는 지지도를 끌어내는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그릇의 재질과, 그리고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그 총리실 산하 그 연구소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역 화폐에 대해서 경제 효과가 없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나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현재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그리고 그 지역 화폐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그들에게 적어도 인터뷰라든지 그들을 직접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실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 조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평을 한다, 그리고 그 평에 대해서 경제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연구 자료라고 한다면, 저는 연구 자료로서도 저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지역 화폐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 결과를 100%다 읽어보진 않았으나 분명히 그 연구는 그 지역 화폐를 화폐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만을,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화폐라고 하는 화폐 기능으로서의 기능만을 쏙 빼가지고 아마 연구한 것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틀린 얘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것이 화폐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화폐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경기도에서 찍어내는 화폐, 국가에서 찍어내는 화폐가 아니라 국가에서 찍어내는 화폐와의 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찍어내는 어떤 사전, 옛날로 생각을 한다면 국가에서 찍어내는 뭐 상평통보라든지 뭐 그런 돈이 있다면 어느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그런 사전 같은, 어떤 사동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그 말이 맞겠죠. 그 연구 결과가 맞을 겁니다. 있지도 않은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있지도 않은 어떤 수치를 끌고 와가지고 연구 결과를 갖다가 곡해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지역 카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존재도 단 한 가지의 그 본질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손혜원 의원님께서 지금 목포의 구도심에 대해서 그 구도심을 보존을 하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도시, 그 안에 사람이 숨쉬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 노력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큰일을 당했습니다. 예, 엉뚱한 일을 당했어요. 자, 그것을 단순히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의 수단, 부동산이란 재테크의 수단이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구도심에 있는 그 낡은 건물들은 부동산으로서의 본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구도심이 이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 모든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 다 쓸려서 여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슬럼화가 돼 가지고 길바닥에 사람도 없고 밤이면 썰렁하고 예, 무섭고 나중에는 뭐 범죄 소굴이 되고 빈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있는 어떤 동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죠. 그건 마찬가지로 어떤 또 다른 측면을 본 겁니다. 본질의 또 다른 측면을. 이재명 지사의 그 지역 카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화폐의 기능만을 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 부족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찍어낸 그 돈의 그 퀀터티가 부족하니까 양이 부족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발행을 해주는 그런 돈을 화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 지역 카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살리기 그리고 그 지역 카페를 구매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10%, 20%, 25%를 국고에서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함으로써 실질적 가치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보전을 해주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어 그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그 돈이 그렇게 지원해주는 돈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장사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형의 수치는 그 어떠한 조사로도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에 대해서 그 지역 카페라는 것을 쓰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지역 카페라는 것을 사용을 한 이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다음에 또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예, 이 정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안 좋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지역 카페가 없었을 때 그리고 이 지역 카페를 받기 시작해서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왔을 때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본질을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화가 난 이유, 화가 났다기보다도 본인이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받아치는 거죠. 본질이 그 지역 카페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단면만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괴롭히면 공격을 하면 이낙연 대표가 뜨고요. 이낙연 대표를 공격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스탠스도 취하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합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높거나 어느 한쪽이 완전히 낮으면 분명히 완전히 높은 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밸런스가 맞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누구도 한쪽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희한하게 그 총리실 산하의 연구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들 간에 서로 음해를 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새가 나와버리는 거죠.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밖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데 안에서 싸우는 모습.
그것도 발전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전적인 이념 투쟁을 하거나 노선 투쟁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누가 일방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그 폄하 내지는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소평가하는 어떤 그런 어, 이야기를 내놓음으로써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언론의 정말로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적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자기들이 공격해봤자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이 뜨고 한쪽 공격하면 한쪽이 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림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싸워서 국민들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는 것을 그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시도에 대해서 초장에 막아버린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서로 간에 공방이 있거나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서로 간에 오고 가게 되면 서로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끔 하지 말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